진짜 완전 딱 달라붙는 빨간 원피스 입고 키를 신고 성큼성큼 걸어가서 사직서 던지고 오자. 퇴사하고 싶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입에 달고 사는 말 같은데요. 직접 입 밖에 내뱉지는 않더라도 항상 가슴 한켠에는 사직서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건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다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한창 현차고시라는 단어가 있을 때 현대차에 입사를 해서 5년간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요. 그 5년 동안 기획조정실로 차출되기도 하고 나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도 결국 퇴사를 했거든요. 그때도 현대차는 인기가 정말 많은 직장이었지만 최근에도 기업 문화는 더 좋아져서 워라밸도 더 좋아지고 성과급도 완전 빵빵 터져서 연봉도 되게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퇴사했던 그 결정 단 한순간도 후회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5년간 현대차를 다녔다가 퇴사를 하면서 느꼈던 후회하지 않는 퇴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회사 다니면서는 신입사원 때부터 정말 퇴사하고 싶었던 적이 꽤 많았어요. 저는 알바도 대학교 가서 고등학생들 과외 잠깐 해줬던 이런 정도 외에는 정말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첫 직장 생활을 굉장히 큰 조직에, 그것도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남자 선배들이 해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완전 군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군대 중에서도 좀 운 나쁘게 빡센 데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라. 여튼 처음 입사해서 신입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때도 퇴사하고 싶은 생각이 종종 들었었거든요. 근데 신입사원인데 퇴사를 하면 내가 너무 사회 부적응자처럼 보일 것 같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때는 그냥 참고 버텼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1년이 지나면 저는 연구소로 전보를 갈 예정이었어서 그때까지만 버티자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는 가끔 나중에 진짜 완전 딱 달라붙는 빨간 원피스 입고 키를 신고 성큼성큼 걸어가서 사직서 던지고 오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하루는 일이 많아서 주말에 출근을 했는데 꽤 아침 일찍 갔거든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가려고. 갔는데 어떤 선배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일 때문에 나오셨냐라고 했더니 다른 회사 지원서 쓰려고 했는데 토익 점수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진짜 군대도 다녀오고 나름 짬밥도 있고 인정도 받고 이런 사람들도 다 고충이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에 좀 위로가 됐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동기들 보면 되게 분위기 좋고 워라밸 좋은 부서에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폴더에 넣어놨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다들 처음에는 설레기도 하지만 또 퇴사하고 싶은 그런 양면적인 마음이 모든 직장인들 마음에는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책 같은 거 보면 주로 퇴사해서 잘된 분들 얘기들이 많잖아요. 도전해서 성공한 이야기. 근데 퇴사해서 잘된 분들도 물론 많지만 생각보다 잘 안 풀리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본인이 나서서 자랑스럽게 그 얘기를 하시지도 않거니와 사람들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그냥 묻히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여기는 아니다. 더 나은 곳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때려치고 나갔는데 마땅한 직장을 못 찾아서 되게 장기 취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심차게 전문직이 되겠다고 퇴사를 했는데 계속 고시에 낙방을 해서 고시 낭인이 되신 분도 계시고 다니고 있던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워라밸 좋다고 소문난 직장으로 이직을 했는데 막상 이직하고 나니까 본인은 워라밸보다도 돈이라든지 회사가 주는 타이틀이 생각보다 중요했던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퇴사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 때 무조건 퇴사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그래 너 정도면 충분히 더 좋은 곳 갈 수 있어. 얼른 퇴사해. 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은데도 나중에 혹시라도 후회할 수 있으니까 퇴사하지 말라는 거냐. 너는 퇴사해놓고 왜 남들은 퇴사하지 말라고 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경우에는 정말 퇴사를 추천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퇴사를 추천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훨씬 더 나에게 잘 맞을 수 있는 곳에 이미 진로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더 잘 맞을 것 같은 직장에 이직 면접을 봤는데 최종 합격을 했다거나 전문직 시험에 합격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요. 한마디로 믿을 구석이 있을 때.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믿을 구석이 없더라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한계에 다다랐을 때예요. 이럴 땐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
나중에 후회고 뭐고를 떠나서 퇴사를 하는 게 답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만약에 가능한 여건이라면 휴직을 먼저 하셨다가 퇴사를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항상 모든 일에서 나를 알고 남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저 자신도 항상 그 모토로 살았어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에게 더 잘 맞는 진로가 보장이 되어 있을 때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지금 직장이 워라밸이 너무 안 좋은데 나 워라밸 좋은 직장 합격했어. 이럴 때 바로 퇴사하시라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떨 때 힘듦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떨 때 힘들지만 또 보람을 느끼는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확실히 어떤 길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워라밸 때문에 이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곳이 정말로 워라밸이 좋은 게 맞는지 제가 취준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회사의 조직 문화나 분위기 너무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부서에 배치가 되느냐 그리고 내 바로 위에 상사가 어떤 사람이냐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워라밸 때문에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에 하나 워라밸이 좋지 않은 부서에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를 계속 다닐 만한 어떤 다른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내 위에 있는 어떤 상사 때문에 정말 워라밸이 좋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내 워라밸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특히 능력으로 두각을 드러내기가 힘든 저연차일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가려는 이유가 만약에 높은 연봉 때문이라면 높은 연봉 중에 성과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큰 회사라면 이 성과급이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물론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거를 아무리 신중하게 고민한다고 해도 100% 알고 갈 수는 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든 순간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내가 평생을 꿈꿔왔던 정말 꿈의 직장을 가게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힘든 순간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내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높은 연봉 때문에 여기를 왔어. 그러면 정말 밤샘 근무하고 힘들고 주말 출근하고 해도 내 통장에 다달이 찍히는 월급을 보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은 많이 주지 않지만 정말 워라밸이 좋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서 아이들 양육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로 왔어. 그렇다면 당장 돈이 좀 부족할 때는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거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퇴사할 때쯤 정말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워낙에 후회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플랜을 A부터 D까지 세우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에게 더 잘 맞는 좋은 진로를 찾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중 플랜 A였던 로스쿨에 합격했는데요. 제 첫 번째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요.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년차 때 힘들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를 치냐. 그냥 너가 일을 못한 거다. 워라밸 중시하는 거 보니 교사나 공무원이 적성에 잘 맞겠다. 너 같은 사람은 변호사 돼서도 힘들어서 일 못한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사실 요즘 변호사 예전 같지 않은 게 맞죠. 변호사 됐다고 해서 더 널널한 것도 당연히 절대 아니고요. 다만 제가 현대차를 퇴사하고 로스쿨을 갔을 때는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변호사가 됐을 때 어떤 길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꽤 정확하게 알고 갔었어요. 저라는 사람은 어떤 큰 조직 안에 속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나만의 이름을 걸고 나만의 사업을 하는 게 좀 맞는 사람이었고 맞는다기보다는 만족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리고 내가 시간과 공수를 들이는 만큼에 따라 보상을 받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직장 다니면서도 내 성과에 따라서 월급의 차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는 사실 성과에 따른 연봉의 차등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요. 큰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내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변호사업이든 아니면 다른 사업이든지 간에 내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 대비 좀 보상이 따라올 수 있는 구조인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널널하게 일을 하고 싶다.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된다.
라고 하면 정말 좀 널널하게 일하면서 돈을 적게 벌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 밤새서 일하고 막 주말에도 영업 뛰고 하면서 진짜 빡세게 일해서 돈을 긁어 모을 수도 있는 거고, 제 인생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커지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좋은 직장을 퇴사하고 나왔지만 아직도 퇴사에 대한 후회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또 제가 갈 진로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변호사니까, 전문직이니까 이런 장밋빛 환상에 빠져서 퇴사를 했으면 저는 엄청 후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과 제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정말 신중히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한 거였기 때문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퇴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퇴사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떨 때 퇴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퇴사 전에는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퇴사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